안녕하세요. 통합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엔 2학기 16차시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난 시간에 생태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먹이관계를 이해하고 여러 생물의 먹이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먹이사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요즘엔 먹이관계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먹이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 평행이 유지되는 과정을 먹이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관계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생태 피라미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먹이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먹이는 어떤 먹이관계를 형성하고 있을까라는 건데요. 멸치가 뭘 먹나라는 것이죠. 멸치가 뭘 먹는지 살펴보려면 간단합니다. 멸치를 해부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른 멸치를 따뜻한 물에 넣어서 불린 후에 해부칼로 몸통을 가로로 길게 나누고 우리 멸치 이렇게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물을 꺼내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속에, 멸치의 윗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자라는 건데요. 관찰하게 되면 멸치 뱃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멸치 위쪽에서 관찰되는 생물로 대표적인 것들이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플랑크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생물로 각자 먹이사슬을 만들어보고 모두머니 먹이사슬과의 연결하여 먹이그물을 그려보자 라는 건데요. 이 녀석들이 서로 어떻게 먹고 먹히는지에 대해서 적어보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 사이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잡아먹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의 먹이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멸치도 먹을 거고요. 멸치를 이제 다른 녀석들이 주워 먹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적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나타나겠네요. 멸치를 기점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멸치가 먹고, 멸치를 다시 오징어가 먹고, 오징어를 갈매기나 상어가 이런 식으로 먹어가는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먹히는가를 나타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관계를 나타내주는 것. 자, 생태계에서의 먹이관계인데요. 첫 번째 먹이사슬입니다. 나왔네요. 먹이사슬.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먹이사슬이라고 부르고요. 이 먹이사슬이 복잡해지면 우리는 먹이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먹이사슬이 서로 얽히설키 엮여 있으면 그 녀석을 우리는 먹이그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요건데요. 하나의 긴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먹이사슬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 복잡한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먹이그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풀을 메뚜기가 먹고 돼지가 먹고 수리부엉이가 먹는 이 과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먹이사슬도 있고요. 이러한 먹이사슬 등 다양한 먹이사슬이 얽혀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먹이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많은 종이 존재하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이쪽이 훨씬 더 높을 거고요.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태 피라미드인데요. 생태 피라미드는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양, 개체수, 생물량을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산자가 가장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산자를 먹고 소비자가 살아갈 거니까요.
그리고 이 소비자를 1차 소비자를 먹고 우리 초식동물이라고 부르죠. 이 초식동물들을 육식동물들이 이렇게 상위포식자들이 먹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로 갈수록 에너지량, 생물종 수가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양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개체 수가 줄어들도록 이렇게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할 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식물의 개체 수가 갑자기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초식동물이 먹이 활동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역전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는 안정적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에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이 관계를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내는 그물처럼이죠. 그물처럼 여러 가지가 얽혀설키 엮여 있는 거는 우리 먹이 사슬이 아니라 먹이 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먹이 그물. 먹이 사슬하고 먹이 그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생태계 평형인데요.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즉 아래쪽이 제일 크고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떼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됩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먹이 그물이 단순해지다가 먹이 사슬이 되면 생태계 평형이 순식간에 박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 세 가지 생태계인데요. 여기에서 중간 단계를 하나 제거해 보겠습니다. 중간 단계를 하나. 예를 들어 우리 쥐 싫잖아요. 물론 메뚜기가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만 우리는 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쥐를 잡아서 없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메뚜기를 먹는 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면 메뚜기가 옥수수를 먹을 겁니다. 쥐가 없으니까 뱀 굶어 죽겠죠? 쥐와 뱀이 사라지니까 매도 굶어 죽을 겁니다. 옥수수의 숫자가 감소하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메뚜기 개체들이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단순하면 하나의 종이 사라졌을 때 있는 피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만약 생태계가 복잡해진다면 쥐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이 메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종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먹을 수 있는 게 좀 줄어들었다 뿐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얘가 사라진다라고 해도 나머지 생태계는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질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먹이 그물이 가장 복잡한 생태계 다였죠? 다. 그리고 가다중 쥐가 사라져도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다였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먹이 그물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생태계 다는 쥐가 사라지면 생태계 가는 먹이 사슬이 끊어지지만 생태계 나는 먹이 사슬이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다는 쥐가 사라져도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잘 유지되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계에 구성하는 생물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계는 매우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념 정리하기인데요. 먹이관계와 생태계인데 무엇이 복잡하게 얽혀져 그물처럼 나타나면 무엇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먹이사슬, 여기는 먹이 그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나면
먹이 그물이라고 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생태계 평형인데요.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이 유지가 되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 이것이 완전히 끊어진다? 그러면 그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영향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과학자들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가 싫어하는 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기 같은 거. 모기 박멸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기 자체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어떤 먹이 사슬의 한 고리로 작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인간이 기호에 따라서 어떤 생물종을 제거한다? 그 생물종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먹이 사슬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예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쥐 싫어하니까 쥐를 잡아서 없애면 생태계가 불안정했을 경우에 생태계 자체가 박살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종을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먹이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로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정된 생태계다 라고 하면 이런 생태 피라미드 맞죠? 생태 피라미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종이 다양하면 이 녀석들의 먹이 관계가 꾸준히 유지될 거라 일시적으로 하나가 감소한다라든가 아니면 하나가 증가한다라고 해도 이 변화를 먹이 사슬 관계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 이 생태 피라미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먹이 사슬 관계가 깨지면 이제 이 관계를, 이 구조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이죠. 이제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 말고 먹이 그물과, 그리고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이 그물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고, 생태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면 갖출수록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번 차시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